자, 백종민, 강희종의 테크토크. 저는 백종민. 저는 강희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인텔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인텔 얘기를 하면서 저기 또 거기에 이게 뭐 누가 인수를 하네 마네 하면서 저희가 한번 저기 설레발라 한번 해봤었는데 또 예상 외에 또 카드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주말 사이에. 그렇죠. 그 퀄컴이 인텔을 인수를 하겠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네, 이게 근데 뭐 많은 분들이 퀄컴 하면 또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아시는 분은 또 알겠고, 네, 우리가 저기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고. 퀄컴에서 취재를 뭐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강 기자하고 저하고 한번 더 떠들어 보시죠 한번. 네. 좀 그럼 퀄컴이 좀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퀄컴이 참 재밌는 기업이에요. 이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그 팹리스를 키워야 한다고 항상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네. 팹리스의 사실상 원조 신화죠. 네. 엔비디아보다도 앞에 나왔던 기업이고 정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심지어 또 이 반도체 기업도 지금 굉장히 순위가 높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1등 하면 뭐 일단 뭐 엔비디아 있을 것이고 2등 TSMC, 뭐 브로드컴 있는데 한 6등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시가총액 순위가. 네. 그럼 퀄컴이 그 주로 뭘 팔아서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건가요? 퀄컴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아이폰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는 고급 칩을 만들죠.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SoC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브랜드명은 스냅드래곤이라 그래요, 지금은. 네, 예, 예. 근데 이 회사가 과거에는 그냥 통신 뭐 기술을 만드는 회사였다가 그리고 통신을 위한 모뎀 장비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휴대폰용이요. 지금은 그냥 반도체 기업으로 변신해서 정말 굴지의 반도체 기업 순위에 올라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키우고 싶어하는 팹리스 기업으로서 정말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의 커버린 그렇죠.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죠. 이 퀄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SoC 그 시스템 온칩,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이제 네, 우리가 그렇죠. 부르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 부르고 네. 뭐 SoC라도 부르기도 네. 하죠. 네. 근데 지금은 그걸로 좀 우리한테 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이 기업이 원래 시작은 또 이게 아니었죠. 원래 시작은 정말로 통신 기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휴대폰으로 넘어오는 시대에 CDM이라는 걸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최초. 네네. 그 통신 기술에 기반이 된 것이 이 퀄컴이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만들어준 기업이다, 마찬가지다. 그렇죠. 라고 표현들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동통신을 이제 디지털 이동통신을 시작할 때 CDMA 방식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또 이런 말도 통신 있었죠. 강국이 이런 말도 해가지고. 있었죠. 왜 갈라파고스도 왜 우리만 CDMA냐.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봤을 때 그 뭐 확산 기술이 번져지면서 결국 좀 살아남은 건 퀄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퀄컴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장을 다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간 건 맞았는데 문제는 퀄컴은 저렇게 커버리고 우리는 뭐 휴대폰을 만들긴 하지만은 만들 때마다 퀄컴에게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예. 특히 삼성에서 만드는 이 갤럭시 고가 폰에는 거의 다 무조건 이 스냅드래곤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오히려 삼성 엑시노스 칩을 쓰면은 뭐 다운그레이드다, 저기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또 이 성능이 애플에 비해서 좀 많이 밀렸었는데 칩 성능은 또 계속 쭉쭉쭉 끌어올리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특히 더 좀 평가가 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 회사도 정말 인텔이 꼬꾸라진 거에 비해서 이 AMD나 이 퀄컴이 오른 걸 생각하면은 정말 대단하게 변신한 거라고 봐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한국을 기반으로 큰 미국의 벤처 기업 뭐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냥 우리가 키웠다. 우리가 업어 키웠고 중국에 가서 중국의 CDMA 기술도 팔아가지고 물론 우리한테 받은 것보다 중국에서 받은 게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뭐 중국에서 뭐 라이센스료를 뭐 중국은 깎아준다. 우리는 또 많이 받아 먹는다. 비판도 많이 받고 했었고 하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회사를 로켓에 올라탈 수 있는 발사대에 올려준 건 사실
대한민국이라 봐야죠. 그렇군요. 이제 결국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었던 기반도 통신 쪽, 통신 칩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진출을 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옛날엔 반도체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핵심이 그 통신용 반도체였는데 그렇죠. 예. 그런 저기 피처폰 시대 예. 그냥 아무것도 안 내려서 학생폰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컴퓨터 같은 기능을 해야 되는 칩이 필요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 회사도 굉장히 위기였는데 잽싸게 이제 노선을 갈아탄 거죠. 네. 반도체다. 그래서 저기 칩의 성능을 높이고 당연히 통신은 워낙 잘하던 거 원래 그 기능 거기다 반도체 계산 성능을 붙여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지금 오히려 더 훨씬 잘 나가는 거죠. 피처폰 시대보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를 좀 기반으로 컸는데 또 우리나라하고도 또 약간 소송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회사가? 소송이 많았죠. 이게 제가 2009년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출입할 때인데 이 퀄컴이 들어왔어요. 사건이. 저희 굉장히 이 항상 독점 불공정 사건이니까 굉장히 퀄컴도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고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단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들은 국가별로 이 교류가 잘 돼요. 그래가지고 한 곳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판결이 났다 그러면은 줄줄줄줄 다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뭐 기사를 서로 받는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예. 판결도 받는 거죠 이제. 근데 물론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뭐 다른 방향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 이게 문제가 있다 판결하기 시작하면은 줄줄줄 나오죠. 최근에 뭐 미국 빅테크 애플이나 뭐 페이스북 다들 유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정하고 나온 거니까. 근데 그 판결이 나오면은 우리도 보게 되고 그렇죠. 참고를 하게 되죠. 중국도 보게 되고 그래서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빅테크들이 이 독점 문제에 대한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 퀄컴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두 번 정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조 5천억 예. 두개 맞았는데 두 가지를 더해서 이제. 예. 근데 뭐 별 의미가 없었죠. 뭐 우리한테 1조 5천억 내고 벌어가고 저기 전 세계에서 그렇죠. 벌어들이는 게 얼마인데 그렇죠. 예. 뭐 지금 오히려 더 시가총액 계속 올라가고 뭐 핵심 반도체 가격을 떨어왔으니까 네. 그렇게 봐야죠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업체 중에 지금 몇 안 되는 멤버들이잖아요. 뭐 엔비디아 있을 것이고 지금 뭐 또 이 퀄컴 정말 팹리스로 정말 한 20, 30년 만에 시장을 저기 경쟁 구도를 완전히 바꾼 그런 기업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참 예전에 퀄컴 얘기하면은 우리가 퀄컴을 인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데 과연 또 우리가 인수했으면 이렇게 커졌을까 네, 아니 뭐 그거는 싶기도 하고요. 안드로이드를 우리가 인수했다면 하는 과정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 시가총액 반도체 기업으로는 퀄컴이 6위 정도. 예, 한다고요? 지금 1위가 엔비디아 예. 3조 달러 뭐 지금 최근 기준으로 다시 지금 3조 달러 복귀했죠. 뭐 엔비디아 걱정은 뭐 안 하는 게 예.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행사장에서 듣고 왔는데 경쟁사들이 안 될 수밖에 또 없겠더라고요. 이게 칩을 아무리 싸게 줘도 인건비 때문에 결국에는 똔똔이 된다. 그러면은 뭐하러 바꾸겠냐라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다고도 하는데 엔비디아 걱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우였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2위가 대만 TSMC고 네. 그리고 3위가 브로드컴, 4위가 한 삼성전자, 네. 그리고 5위 AMD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퀄컴인데 어떻게 보면 퀄컴이 그래도 시가총액이 6위라고 했지만 인텔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왕창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가총액 차이가 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또 벌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매출 규모 자체로는 인텔이 큰데 아직도 뭐 세계 1위 다툰다 매출 타면 하는데 벌어들이는 돈이 문제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시가총액은 벌어들이는 돈과 이 재무 부담이 얼마 있나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니까 지금 인텔 입장에서는 매출은 줄고 파운드 때문에 쓸 돈은 많고 그러니까 사면 초과고 퀄컴은
칩도 잘 팔리고 뭐 PC 시장도 진입하고 네. 하면서 굉장히 AI 시대에 변화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 투자자들이 잘 평가해 주시는 거죠. 이 퀄컴이 옛날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벤처 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 변화를 좀 빨리 캐치업하고 이제 이게 대응할 수 있었는 그런 어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기업의 DNA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텔은 또 초기에는 그랬는데 이게 2000년대 넘어오면서 너무 잘 되고 하니까 좀 관료주의적 문화, 이것도 자기네들 것만 하던 문화가 있었는데 퀄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기다. 저기 엔비디아도 항상 위기를 강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30일 내 부도날지 모른다. 근데 퀄컴도 어떻게 보면 이 변화의 시기에 맞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기민하게 변화하는 그런 작전을 잘 짰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그렇게 좀 변화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M&A잖아요. M&A도 많이 시도했죠. 예. 이게 퀄컴이 2010년에는 NXP라고 네. 이 필립스에서 분사한 회사인데 이걸 아, 인수하려다가 그렇죠. 예. 그때는 자동차 관련해서 이 NXP가 자동차 관련 칩이 세요. 그렇죠. 그 네. 자동차용 그 칩 그런 걸 네, 많이 그게 만들죠. 세요. 근데 이 인수가 결국 저기 실패로 돌아갑니다. NXP가 이제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이죠. 그렇죠. 필립스 계열이니까. 예. 근데 이 회사가 실패한 이유는 중국이 노를 해버린 거죠. 중국 그 공정당국에서 기업 결합 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판결하면서 이제 승인을 못 받았고. 네. 근데 또 거꾸로 인수될 뻔한 적도 있어요. 이게 퀄컴을 인수하려는 네, 기업도 그게 지금 있었죠. 예. 요새 또 잘 나가는 기업으로 반도체 기업으로 되어 있는 브로드컴. 네. 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사실 미국에서 나온 반도체 기업과 이 싱가포르 뭐 화교 자본이 들어간 유통사가 결합한 기업인데 이게 정체가 좀 애매하다.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 좀 네. 미국 기업처럼 보이는데 돈에 이 꼬랑지표 달린 것 같다라는 트럼프의 의심이 네. 이 걸린 거죠. 그리고 또 퀄컴도 이걸 방어하려고 했어요. 말도 안 된다. 그 브로드컴이 이제 적대적 인수 네, 적대적인 사실상 인수였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뭐 확실하잖아요. 일단 중국 막 배제, 우린 안 돼. 보니까 그냥 결론이 실패했죠. 그래서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때 당시 뭐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그렇죠. M&A를 막는 행정명령으로 M&A 막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랬죠. 예. 좀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게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이제 반도체 설계사가 무엇이냐 봤을 때 PC하고 스마트폰 아니에요. 결국 PC와 서버에 들어가는 칩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뭐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PC 서버 쪽은 인텔하고 AMD고 스마트폰은 모바일 쪽은 이쪽이 모바일 예. 쪽은 이 퀄컴이잖아요. 퀄컴, 예. 그리고 퀄컴은 사실상 미국 쪽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존재니까. 퀄컴하고 저기 경쟁하는 기업이 사실 뭐 우리 삼성 쪽하고 미국의 대만의 미디어텍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함부로 놓칠 수가 없죠. 그러고 보면 미국에서 이 반도체라는 건 굉장히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보호를 네. 해야 되니까 이게 브로드컴 이게 미국 기업인지 아닌지 헷갈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좀 막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퀄컴이라는 회사가 인텔 같이 인수를 하겠다만 나서면은 과연 미국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까 참 저도 좀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독점으로 막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산업 미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뭐 손을 들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인가 아마 미국 정부도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 인텔도 뭐 파운드리 사업한다고 보조금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신기루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되는데 만약 퀄컴이 이걸 인수해서 뭐 잘 해준다면은 정말 이거 금상첨화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 돈 들어가는 혈세인데 혈세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다 퀄컴을 끼워서 그들에게 니들이 인텔이 아니라 퀄컴 인텔 동맹으로 미국 반도체를 한번 끌어올려봐라 라고 주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반독점 소송에 걸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예. 그래도 뭐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결국 중국이 이 결합의 신고가 되면은
중국의 손에 뭔가 달려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 퀄컴이 그 인텔을 인수를 하려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AI 시대에 일단은 지금 퀄컴의 승기를 좀 잡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테크토크 맨 첫 회 얘기했을 때는 그때도 인텔 얘기를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는 우리 AI PC 얘기했었죠. 그때도 AI PC 칩의 새로운 등장이 퀄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퀄컴은 모바일만 갖고 있다가 지금 모바일 PC까지 진입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애플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누비아라는 회사를 또 인수해가지고 아주 잘 샀어요. 싸게 어떻게 보면은 잘 사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설계를 업그레이드해서 모든 기능을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또 굉장히 플러스된 케이스죠. 근데 인텔은 그런 설계자들이 다 뭐 나가버리면서 지금 뭐 발열 문제, 뭐 성능의 문제 등등등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지금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 그러면 PC와 스마트폰 모든 헤게모니를 줄 수 있고 지금 AI 시대에 AI 컴퓨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퀄컴이 더 강점이 있는 분야가 의외로 GPU에도 좀 세요. 퀄컴이. 인텔 GPU가 좀 약하다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 퀄컴의 이 칩에 들어가는 GPU들이 은근히 내장형인데 괜찮아요. 성능이. 그래서 오히려 애플 칩보다도 낫다는 평가를 듣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런 능력들을 합하면은 정말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할 이 칩의 괴물이 탄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물론 관건은 이 인텔 파운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건 정말 골칫덩어리니까 이 수십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이 펜리스 업체가 아마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만약 결합한다고 하면은 이 펜리스를 이 기업들은 정말 다시 또 인텔을 또 펜리스로 바꾸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파운드는 다른 데다 팔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받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M&A 하면은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네. 이 누비아 인수는 굉장히 퀄컴한테서는 좀 성공한 사례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지금 인텔이 문제가 됐던 게 인텔의 최신 칩이 애플의 노트북에 넣는 칩이나 별 차이 없다고 오히려 애플 칩이 더 낫다는 얘기도 나왔고 이 스냅드래곤 최근에 나온 X라는 칩 이게 성능 면에서는 인텔급도 낫다. 그런 평이 나오니까 이게 인텔의 기업이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지금 올라가는 기업이 항상 인수를 하는 것이 그래도 꺾이는 기업이 인수하는 것보단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우리 시대에 새로운 또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 그런 네. 가능성을 보여줘. 이거 보면 2010년 이후에 스마트폰 시장이 생기면서 벌어졌던 이제 모바일과 데스크탑 이 경쟁이 하나로 합쳐버려 버리는 그렇죠. 그런 되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텔은 되게 좀 이렇게 이제 내리막 뭐 어떤 좀 저조한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한때는 이제 반도체 제국 하면 인텔이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에 지금은 인텔이 그렇지만 이게 사실 인텔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특허 그렇죠. 특허 이 사이가 문제니까요. 엄청나게 항상. 또 많을 것 같아요. 그 퀄컴이 또 그런 것까지 또 인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만약 무적의 반도체 기업이 퀄컴이 되지 않을까. 인텔을 먹어서 싶은데. 네. 데이터 센터를 칩을 넣겠다. 지금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화두 아닙니까? 근데 거기 GPU만 들은 건 아니잖아요. 꼭. 그렇죠. 예. CPU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게 인텔 칩이 하도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ARM 기반의 칩을 넣는다고 하는데 만약 퀄컴이 어쨌든 최근까지도 이 미성공정에 들어가는 칩을 설계를 해가지고 해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인텔에 수혈이 된다면은 또 무슨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사가 되느냐. 그렇죠. 예. 이게 문제죠. 그럼 성사가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두 기업이 합치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되게 무적의 반도체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경쟁사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는 또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절대 되면 안 돼. 막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어떻게 것 같은데. 보면은 이 몇 년 전에 엔비디아가 ARM을 사려고 했다가 이 파토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사실 미국 정부도 별로 안 좋아했고 뭐 각국의 정부가 다 그냥 삐딱선을 탔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미국 정부도 이걸 무조건 노케이를 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있을지, 저기 쓰러져가는 저 대만을 그냥 미국 정부의 혈세로, 국민들의 혈세로 막아줘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빨리 털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예전에 하이닉스가 문제 생겼을 때 정부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하이닉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곧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주인을 잘 찾아줘가지고 정말 세계 속에서 다시 반도체 기업으로 부상하고 지금 연일 가치가 올라갔다, 뭐 최근에 뭐 조금 흔들리고는 있지만은 뭐 항상 뭐 풍파에 있는 것이고, 어쨌든 트렌드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 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쟁사 입장들도 고민을 해야겠죠. 경쟁사들도 반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미국 그러니까 같은 미국 기업 내에서도 그렇죠. 이 어떻게 반대를 보면 할 것 같은데요. 이거. AMD 같은 경우 이제 황당한 케이스. 그렇죠. 황당한 케이스. 과거에 물론 뚫어질 지금 수 뭐 있으니까. 인텔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 모바일하고 붙어버리면 또 결과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인텔이 왜 망했냐. 예전에 망조의 시작이 스티브 잡스가 야 니네 저기 우리 노트북에도 넣는데 저기 그냥 우리 전화기 할 때 거기다 칩 좀 넣어봐 했더니, 우리가 저기 몇십만 원짜리 칩을 만드는데 무슨 뭐 100원 뛰기 만원 뛰기 칩을 만드냐, 안 한다. 그래서 지금 그게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꾸로 이게 늦었지만은 그때 붙여놓으면 또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니까 AMD 고민할 것이고, 엔비디아도 원래 이 GPU 강자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자면 제가 저기 이 퀄컴도 GPU 좀 성능이 괜찮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키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항상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경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또 아울러 또 파운드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인텔하고 퀄컴이 합쳐버리면 퀄컴은 분명히 TSMC 들고 가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은 TSMC가 안 되면은 더 잘하는 또 그만 할 수 있는 게 삼성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과거에는 뭐 두 회사가 관계가 좋았었으니까. 지금도 뭐 얼마 전에 퀄컴 CEO가 뭐 갑자기 저도 행사장에 갔을 때 갑자기 우리도 삼성 팹을 쓸 수 있다, 이래서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인텔 칩을 삼성에 들고 와서 생산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그렇죠. 이제 퀄컴이야말로 진짜, 그러니까 인텔은 종합반도체 기업이라고 하지만 퀄컴은 정말 설계만 하는 그런 그랬죠.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만 하는 기업이 이 종합반도체 기업을 인수를 할 경우에는 아마도 파운드리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좀 떼내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은 그 당국에서 그 조건부로 그럼 파운드리를 떼내라, 그 조건으로 이제 승인해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퀄컴 외에도 또 다른 또 잠재적으로 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투자하겠다는 또 이 펀드들도 좀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런가요? 근데 네. 이게 인텔 정도의 기업은 사실 이게 미국 정부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미국의 슈퍼컴퓨터 들어갈 때 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게 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순서 정해주고, 요번에 인텔 거 하자, 요번에는 AMD 거 하자, 다 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관리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인텔 같은 회사가 뭐 저기 해외 기업에 팔린다 그러면은 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자기네 국가 안에서 어떻게 인수라는 걸 추천을 할 것이고, 뭐 펀드가 넣더라도 펀드도 아마 아무 펀드나 못 넣게 할 가능성이, 그죠? 자본을 봐서 돈의 꼬리표를 확실히 보고, 출처를 보고서 이제 그렇죠. 출처가 확실해야죠. 만약 저기 뭐 우리 한국이라 치면 그래도 동맹이잖아요. 근데 비동맹 국가에서 돈이 들어간다, 그럼 불가능인 거죠.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되면은 다 되게 좋은 그림이긴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이렇게 좀 오락오락하니 이게 쉽게 인수를 승인해 주진 또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건 또 그들이 또 가서 로비를 잘 하겠죠. 이 유럽이란 요새 최근에 분위기가 뭐든지 딴지 걸기가 그렇죠. 유럽의 특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빅테크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견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뿐 아니라 뭐 중국 다 모든 것에 일단 유럽의 입장은 지금 우리가 안 되니, 우리는 기술을 못 따라가니까 우리는 규제를 위주로 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참 여러 사람이 또 힘들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그 현명하면서 저기 약은 전략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일단 자체 개발. 항상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토가 많지 않습니까? 뭘 하게 되면 일단 자체 개발해서 한번 해보자. 뭐 예. 근데 중요하죠. 시대의 속도, 시대가 흘러가는 속도가 지금 뭐 하루가 뭐 몇 년만큼에 갔다라는 그런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AI, 반도체 분야에.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루빨리 좀 우리도 좀 이런 좀 발상을 깨는 전략을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싶은데 아직은 우리가 좀 우리는 D램 쪽에 특화가 돼 있으니까 그거라도 일단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퀄컴이 뭐 이렇게 인텔을 만약 인수하게 되면 아까 뭐 중국, 유럽 얘기했지만은 국내한테도 그 뭐 좋은 소식은 또 아닐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워낙 그 저쪽에 덩치가 커지다 보면 우리의 어떤 입지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이 퀄컴의 모바일의 핵심 파트너는 일단 삼성이잖아요. 삼성이 많이 써줬죠. 써줬고 지금도 쓰고 있고 그렇죠. 지금 퀄컴의 메인 칩을 공격적으로 사서 쓸 수 있는데 사실 동맹 국가 중에는 삼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일본과 뭐 다 망했고 뭐 중국 기업은 자기네 걸 쓰겠다고 하고 또 미국 정부에서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아마 그래도 삼성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만 이 파운드를 우리 쪽에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좀 전략을 잘 짜면 어떨까 싶네요. 만약 인텔이 그렇죠. 예. 자체 파운드리 저걸 포기해야 된다. 그럼 어쨌든 칩은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텔 칩은 누가 찍어야 될 거냐. 어쨌든 계속. 그럼 판매는 아직도 여전히 많으니까. 만약 그거를 삼성에서 받아올 수 있다 그러면 삼성도 고민이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뭐 반길 수 있지는 사안이 아닐까. 어쨌든 우리네 영역은 아니었잖아요. 그쪽은. 그건 삼성이 파운드리 어떤 실력이 갖춰졌을 때 얘기고 지금은 삼성 파운드리가 그래도 인텔 파운드리보다는 좀 낫다고 판단을 해야죠. 네. 인텔은 저기 한 10년 동안 14나노에서 저 헤매고 있었고 네. 최근에 7나노 넘어온 다음에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데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1.8나노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써봐야 하는 거죠. 제품이 나와가지고 써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이게 뭐 지금 삼성의 HDMN도 뭐 엔비디아 퀄을 못 통과했다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저기 인텔은 오히려 더 상황이 심각할 수 있어요. 그 퀄 통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말씀드렸잖아요. 14나노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뭐 한 몇 년 안에 1.8나노 한다는데 이게 이렇게 전진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경험이 없는데 중간에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또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상황이 나쁘지 않잖아요. 어제 실은 오늘 아침에도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ACBM의 성적이 좋아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미국 저기 투자은행들이 박하게 얘기를 했고 마이크론은 또 긍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똑같은데 우리가 더 잘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따져봤을 때는 우리도 우리 잘하는 걸 잘하면서 좀 이 IR든가 홍보 그리고 다양한 저기 홍보 전략을 써서 알리면은 그렇죠. 예. 또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D램 쪽에 좀 메모리 쪽이나 이런 데 강점이 많으니까 또 미국이랑 또 우리가 또 반도체 동맹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런 걸 잘 살리면 또 어떤 기회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앞에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업계에서도 좀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잘 고민해야 될 것이고 뭐 투자자들 계시면 투자자들 이 동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미래 그림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잘 고민하셔가지고 가진 거를 팔아야 될 것인지 다른 걸 사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상황이 점점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은 인텔은 그동안에 이제 자기 그 X86 아키텍처라고 네. 하고 퀄컴은 이제 PC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ARM 기반으로 이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기반으로 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그런 거에서도 약간 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게 이 완전히 별도의 진영이었는데 그렇죠. 예. 만약 두 회사가 한 회사가 돼버린다면은 뭔가 또 융합된 또 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분명히 이것을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또 이 칩 상황에서 뭔가 뭐 프랑켄슈타인 게 됐든 또 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한번 칩이네요.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 우리 많이 말씀 나눴는데 좀 지금 퀄컴을라는 기업을 잘 모르던 분들이 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는지 마는지는 반도체 어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이벤트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하시네요. 네. 저희도 잘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 하도록 하시죠. 그러시죠. 네. 자, 백종민 강윤호의 테크토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